안녕하세요. 원주청년관 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도 언제 그랬냐는 듯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이란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파블로 네루다 시인의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라는 책입니다. 잠깐 파블로 네루다 시인을 소개하자면, 네루다 시인은 칠레 출신으로 1904년에 태어나 197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네루다 시인은 197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네루다라는 시인이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았습니다. 네루다 시인의 생애나 그의 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라는 책은 자신의 삶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서전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네루다 시인에 관심이 생겨 그의 시집을 주문하였고, 그가 잠깐 정치적 망명 생활을 했던 이탈리아 외딴 섬을 배경으로 한 일 포스티노란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네루다 시인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시심을 키웠던 칠레의 항구 도시인 발파라이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꼭 방문했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제 욕심이 혹 지나친 것은 아닌지요. 발파라이소는 스페인어로 천국의 계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500여 쪽에 이르는 제법 양이 나가는 책이지만 지루한 책은 결코 아닙니다. 네루다는 자신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의 여행기를 읽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루다는 이 책에서 어려 살던 고향 이야기, 산티아고에서 가난한 대학생활, 이후 젊은 나이에 외교관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느끼고 체험한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맛깔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당시 버마, 스리랑카, 싱가포르,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등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의 사건과 사랑, 에피소드를 회상하였고, 외교관 이후에도 당시 소련, 중국 등을 방문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 스웨덴을 방문하면서 일어난 해프닝 등등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인생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루다 시인의 다양한 여행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지만, 시인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미화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루다 시인의 녹슬지 않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네루다가 만나고 교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해가 1974년입니다. 네루다는 끝내 탈구하지 못하고 그의 죽음 1년 후에 책이 출간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루다가 언어의 연금술사처럼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자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은 인상 깊은 내용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루다는 자신의 시의 출발을 25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과 자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시의 근원이었던 것 같다. 37쪽에는 마가야네스 지방에 유학교 교장으로 새로 부임한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에게 어린 네루다는 문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은 후에 1945년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류 시인인데, 이분의 웃는 모습을 네루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웃음을 머금을 때는 새하얀 이가 반짝거렸는데 그러면 방 전체가 환해졌다. 네루다는 자신의 시의 전환에 대해 214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작에 전력 투구하기로 다짐했다. 스페인 내전을 경험한 덕분에 나는 훨씬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이제 우울한 시는 쓸 수가 없었다. 문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392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잡식성이어서 감정, 존재, 책, 사건, 전투 등 무엇이나 삼킨다. 온 땅을 먹고 싶고 온 바다를 마시고 싶다. 네루다는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262, 263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으며 투쟁하고 사랑하며 노래하는 것이 내 몫이었다.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이 내 몫이었다. 빵도 맛보고 피도 맛보았다. 시인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눈물에서 입맞춤에 이르기까지, 고독에서 민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시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나는 시를 위해 살아왔고 시는 내 투쟁의 밑거름이었다. 마지막으로 네루다는 자신의 시에 대하여 394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시의 길이를 재는 사람들도 있다. 시행이 너무 짧다거나 혹은 너무 길다고도 한다. 모든 결정권은 시를 쓰는 시인에게 있다. 피와 한숨, 그리고 있는 지식과 없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결정한다. 이 모두가 시라는 빵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네루다 시인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산 시인입니다. 탁상에서의 시를 뛰어넘어 스페인 내전에 온몸으로 참전하였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칠레의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가 개혁을 외쳤고, 독재자의 수배를 피해 목숨을 걸고 안데스 산맥의 원시름을 넘어 아르헨티나로 탈출합니다. 해에 나가 조국을 그리워하는 망명생활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삶이 그의 시의 재료가 되었고 양념이 되었을 것입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이 책의 제목처럼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자유한 삶을 살다간 시인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원주 청년관에서는 다양한 책을 대여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구입해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